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셜 키워드를 다룹니다. 한 클래스를 여러 파일에 나눠 쓰게 해주는 키워드인데 유니티 인풋 시스템부터 .NET8의 제너레이티드 레지엑스까지 보던 C# 자동화 도구의 척추 역할을 하는 핵심 문법이에요. 파셜이 IL에 어떻게 합쳐지는지, 옛 파셜 메서드와 새 파셜 메서드가 왜 정반대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C# 13, 14에서 추가된 파셜 프로퍼티 이벤트 생성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신입이 새 인풋 시스템을 처음 쓸 때 만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줄에서 유니티가 자동 생성한 플레이어 컨트롤스 클래스에 파셜 키워드가 붙어 있어서 네 번째 줄과 일곱 번째 줄처럼 사용자가 옆 파일에 같은 이름의 파셜 클래스를 만들어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할 수 있어요. 디자이너 파일을 직접 수정하면 다음 제너레이트에서 날아가는 50년짜리 문제를 파셜 한 단어가 풀었습니다. 비유로 설명해보죠. 파셜은 위키 문서를 떠올리면 직관적이에요. 한 페이지를 여러 편집자가 동시에 작성하더라도 독자는 결국 하나의 페이지로 봅니다. 각자가 쓴 단락이 다른 파일에 저장되어 있어도 페이지를 열 때 위키 엔진이 모아서 한 화면에 보여주죠. C샵의 파셜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 선언을 여러 파일에 흩어놓아도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점에 모든 조각을 모아 하나의 타입으로 병합합니다. 이 그림이 파셜 병합을 보여줍니다. 왼쪽의 세 파일이 각각 파셜 클래스 오더로 시작하고 컴파일러가 가운데 화살표처럼 모든 조각을 합쳐서 오른쪽에 단일 IL 타입으로 만들어요. 파셜이라는 흔적은 IL에 남지 않습니다. 세 파일이 합쳐진 한 타입일 뿐이에요. 가장 단순한 예시를 봅시다. 파셜 키워드는 같은 네임스페이스, 같은 어셈블리 안에 있는 동일한 이름의 타입 선언 모두에 붙여야 해요. 하나만 빼먹으면 컴파일 에러입니다. 첫 번째 줄, 첫 파일에서 파셜 클래스 오더의 ID 프로퍼티를 정의하고 일곱 번째 줄, 둘째 파일에서 같은 파셜 클래스 오더의 밸리데이트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13번째와 15번째 줄처럼 사용처에서는 한 클래스로 동작해요. 한쪽에서 정의한 아이디를 다른 쪽의 밸리데이트가 자유롭게 참조합니다. 이제 IL을 봅시다. 위 예시를 컴파일하면 IL에는 아무런 파셜 흔적도 없어요. 컴파일러가 이미 하나의 타입으로 합친 뒤 어셈블리에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이 IL을 보면 오더 타입 하나가 통째로 정의되어 있고 ID 프로퍼티와 밸리데이트 메서드가 같은 클래스 안에 들어있어요. 파셜은 소스 코드 레벨의 문법 설탕일 뿐 IL이나 런타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성능 오버헤드는 0이에요. 컴파일러가 파셜 선언들을 모아 하나의 타입으로 만들 때 그냥 멤버를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5가지 일관성 검사를 통과해야 병합이 성공합니다. 이 그림이 컴파일러의 5가지 검사를 보여줍니다. 1번 접근 제한자, 2번 베이스 타입, 3번 인터페이스, 4번 제네릭 제약, 5번 어트리뷰트. 접근 제한자와 베이스 타입은 모든 곳에서 동일해야 하고 인터페이스와 어트리뷰트는 합집합으로 처리됩니다. 멤버 시그니처가 겹치면 중복정의 에러예요. 인터페이스를 분산해서 구현하는 예시를 봅시다. 한 인터페이스를 두 파일에 나눠 구현하면 컴파일러는 두 파일의 인터페이스 목록을 합쳐서 처리해요. 첫 번째 줄에서 플레이어가 iDemiserable과 iSaveable 두 인터페이스를 선언만 하고 구현은 안 했지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과 여덟 번째와 14번째 줄에서 다른 두 파셜 파일이 빠진 멤버를 채워줍니다. 핵심은 컴파일러가 모든 파셜 파일을 읽은 뒤에야 인터페이스 구현 검사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표로 충돌 처리 규칙을 정리하면 클래스 스트럭트 인터페이스 키워드와 접근 제한자와 베이스 타입과 제네릭 제약은 모든 선언이 일치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목록과 어트리뷰트는 파일마다 달라도 되고 합쳐져요. 멤버 시그니처가 겹치면 에러입니다. 파셜 메서드는 메서드 자체를 선언부와 구현부로 나눠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동 생성된 코드 가이 시점에 사용자가 끼어들 수 있는 훅을 둘게요 라고 선언만 하고 사용자는 옵션처럼 그 훅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그림이 파셜 메서드의 두 단계를 보여줍니다. 왼쪽이 선언부, 오른쪽이 구현부예요. 선언부는 파셜 보이드 온 서브밋으로 본문 없이 세미콜론으로 끝내고 구현부는 같은 시그니처에 본문을 채웁니다. 옛 파셜 메서드와 새 파셜 메서드는 정반대로 동작합니다. C#9 이전엔 반환영이 반드시 보이드, 접근 제한자는 암묵적 프라이빗, 아웃 매개 변수 금지였어요. 구현부가 없으면 호출을 통째로 지워도 안전하다는 보장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표로 비교하면 옛 파셜은 프라이빗 강제에 보이드만 허용되고 구현부 누락 시 호출 전체 제거예요. 새 파셜은 퍼블릭도 가능, 모든 반환 타입과 아웃 매개 변수 허용, 구현부 누락 시 컴파일 에러입니다. 선언 형태를 보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어요. 이제 옛 파셜 메서드의 호출 제거를 IL로 봅시다. 옛 파셜 메서드와 새 파셜 메서드를 같은 클래스에 두고 컴파일한 결과예요.
첫 번째 줄 파셜 클래스 오더에서 세 번째 줄에 옛 파셜 메서드 온 로그를 선언하고 여섯 번째 줄에 새 파셜 메서드 컴퓨트를 선언했어요. 12번째 줄 서브 및 안에서 온 로그를 호출하는데 인자에 datetime.now.tix 같은 부작용이 있는 식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20번째 줄에서 새 파셜 메서드 컴퓨트의 구현부는 반드시 있어야 해서 x 곱하기 2를 반환합니다. 23번째 줄 주석처럼 온 로그 구현부는 어디에도 없어요. 컴파일 결과를 보면 11번째와 12번째 줄 주석처럼 온 로그 호출이 통째로 사라지고 인자평가식이었던 datetime.now.tix까지 함께 사라졌어요. 컴파일러는 호출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인자평가식까지 통째로 제거합니다. 만약 인자가 부작용 있는 작업이었다면 그 부작용도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IL에 남아있죠. 모던 C샵에서 파셜 메서드는 거의 항상 소스 제너레이터와 짝을 이뤄요. 사용자가 선언만 두면 컴파일 단계에서 생성기가 별도 파셜 파일을 만들어 구현부를 채워넣습니다. 제너레이티드 레지엑스 사례예요. 다섯 번째 줄에 정규식 패턴을 어트리뷰트로 명시하고 여섯 번째 줄에 파셜 레지엑스 코리아 모바일 선언만 두면 됩니다. 빌드 결과 어셈블리에는 정규식 상태 머신이 직접 메서드 형태로 박혀서 런타임 정규식 파싱 비용이 0이 돼요. 로거 메시지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줄 로거 메시지 어트리뷰트로 로그 레벨과 메시지 템플릿을 명시하고 여섯 번째 줄에 파셜 보이드 로그 힛 선언만 두면 생성기가 파람스 오브젝트 배열 할당과 팍싱을 모두 제거한 형태로 로그 본체를 만들어줍니다. MVVM 툴킷 사례예요. 다섯 번째 줄 옵저버블 프로퍼티 어트리뷰트가 언더스코어 HP 필드 위에 붙으면 생성기가 파셜 클래스에 HP 프로퍼티와 온 프로퍼티 체인지드 호출을 자동 추가해줍니다. 사용자 코드는 파셜 선언, 생성기 코드는 파셜 구현부라는 구조가 공통이에요. 유니티 실전 사례를 봅시다. 새 인풋 시스템은 인풋 액션스 파일에서 제너레이트 C# 클래스를 누르면 플레이어 컨트롤스.cs를 자동 생성합니다. 이 생성 코드가 파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옆에 코드를 추가해도 다음 제너레이트에서 덮어 쓰이지 않아요. 첫 번째 줄 유니티 자동 생성 플레이어 컨트롤스는 손대지 않고 일곱 번째 줄에서 사용자가 별도 파셜 파일에 i 플레이어 액션스를 구현합니다. 13번째 줄은 점프 메서드에 점프 로직을 넣으면 자동 호출돼요. 이 패턴은 UI 툴킷과 도츠 에스펙트 생성기에서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소스 제너레이터가 만든 코드도 결국 그냥 IL이에요. 컴파일 시점에만 동작하고 런타임에는 자취를 감춥니다. 이는 파셜 자체가 IL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예요. 이제 함정 5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는 옛 파셜 메서드 인자에 부작용 있는 코드를 넣는 거예요. 세 번째 줄은 히트 구현부가 없으면 호출이 통째로 사라지고 10번째 줄 어플라이 데미지 앤드 리턴도 같이 사라집니다. 디버그 빌드에선 데미지가 들어가다가 릴리즈 빌드에선 안 들어가는 끔찍한 버그예요. 해결은 5번째와 6번째 줄처럼 부작용 호출 전에 분리하는 거예요. 딜트 변수의 결과를 받은 뒤 온 히트에 넘기면 호출이 사라져도 부작용은 보존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파셜과 컨디셔널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호출이 사라진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메서드 정의 자체가 사라지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세 번째 줄에 옛 파셜 메서드 훅 A를 두고 컨디셔널 디버그 어트리뷰트가 붙은 훅 B도 함께 있어요. 런 안에서 둘 다 호출합니다. 릴리즈 빌드 결과를 보면 11번째와 12번째 줄 주석처럼 훅 A와 훅 B, 호출 모두 사라져요. 그러나 훅 B 메서드 정의 자체는 IL에 남아있고 훅 A 메서드 정의는 어셈블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표로 비교하면 파셜은 메서드 정의가 IL에서 사라지고 외부 어셈블리에서 호출 불가, 컨디셔널은 메서드 정의가 IL에 남아있어 외부에서 리플렉션으로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함정은 파셜로 클래스를 분할하면 SRP를 지킨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와 세 번째와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 줄처럼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4 파일로 쪼개도 IL과 런타임 입장에서는 여전히 800줄짜리 한 클래스입니다. 결합도는 그대로예요. 해결은 6번째 줄처럼 컴포지션으로 진짜로 쪼개는 거예요. 무브먼트 시스템, 컴뱃 시스템, 인벤토리 시스템을 별개의 타입으로 분리하면 결합도가 낮아집니다. 네 번째 함정은 파셜 선언 사이에 필드 초기화 순서를 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서 A를 10으로, 다섯 번째 줄에서 B를 A 플러스 1로, 여덟 번째 줄과 11번째 줄에서 다른 파일의 C를 A 곱하기 2로 두면 컴파일러가 파일 순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동작하다가 빌드 환경이 바뀌면 깨져요. 다섯 번째 함정은 새 파셜 메서드를 옛 형태처럼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줄 public partial int get value를 선언만 하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 주석처럼 구현부를 어디에도 두지 않으면 must have an implementation compile error가 뜹니다.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봅시다.
파셜은 C# 2.0에 도입된 이래 거의 모든 메이저 버전마다 적용 범위를 넓혀왔어요. 모던 C샵에서 가장 많이 진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C# 2.0에서는 파셜 클래스, 구조체, 인터페이스가 도입됐어요. 타입을 여러 파일로 나누는 기본 기능이고 윈폼즈 디자이너 자동 생성 파일을 분리하는 것이 주 용도였습니다. C# 3.0에서는 옛 파셜 메서드가 추가됐어요. 첫 번째 줄, 파셜 보이드, 프라이빗 강제. 다섯 번째 줄, 아웃 금지에 제한된 형태였고 구현부 없으면 호출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링큐 투 SQL의 훅 메커니즘으로 쓰였습니다. C# 12에서는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와 파셜이 만나면서 단 하나의 파셜 선언에만 둘 수 있다는 제약이 생겼어요. 첫 번째 줄 첫 파일에 주 생성자, order int id, 스트링 네임을 정의하면 일곱 번째 줄에서 다른 파일이 매개 변수 네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13번째와 14번째 줄 주석처럼 두 번째 파셜에 또 다른 주 생성자를 두면 컴파일 에러입니다. C# 13에서는 파셜 프로퍼티와 인덱서가 추가됐어요. 소스 제너레이터가 프로퍼티 본체까지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 줄, 옵저버블 프로퍼티 어트리뷰트가 파셜 인트 HTTP 프로퍼티 자체에 붙어요. 이전엔 필드에만 붙었지만 C# 13부터는 프로퍼티에 붙여 더 자연스러운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C# 14에서는 파셜 적용 범위가 다시 확장되어 이벤트와 인스턴스 생성자에도 쓸 수 있게 됐어요. 세 번째 줄, 파셜 이벤트 핸들러 온 히트 선언. 여섯 번째 줄, 파셜 게임 세션 생성자 선언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16번째 줄과 19번째 줄에 add, remove와 base, dis, initialize는 구현부에만 둬요. 거의 모든 멤버를 소스 제너레이터가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C# 2.0 클래스, 3.0 옛 메서드, 9.0 새 메서드, 12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 제약, 13 프로퍼티 인덱서, 14 이벤트 생성자까지 파셜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졌어요. 파셜은 코드를 나누는 문법이 아니라 사람이 쓴 코드와 도구가 쓴 코드를 안전하게 합치는 계약입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던 C샵의 자동화 도구들이 왜 모두 같은 모양을 하는지 이해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